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미 주식입니다. 10월 21일 날 페이팔이 핀트레스트 인수에 대해서 검토해보고 있다는 기사와 함께 핀트레스트의 주가는 12% 이상 오른 반면 페이팔은 오히려 이렇게 크게 하락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핀트레스트의 관점에서 이번 인수권을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구독자님의 요청에 따라서 페이팔의 관점에서 이번 인수권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페이팔 입장에서 본다면은 먼저 왜 페이팔이 핀트레스트의 인수에 관심이 있느냐부터 알아봐야겠죠. 먼저 핀트레스트는 다른 SNS 플랫폼과는 조금 다릅니다. 핀트레스트는 광고를 위주로 타겟팅하는 페이스북이나 스냅과는 달리 인터넷 쇼핑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이커머스 플랫폼의 특성을 지니고 있죠. 핀트레스트를 써보셨다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핀트레스트 앱을 브라우징하면서 이렇게 원하는 아이템이 있고요. 그 아이템을 사고 싶어서 클릭을 하면은 그 해당 아이템을 판매하는 해당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연기된 그런 형식입니다. 그런 만큼 핀트레스트는 많은 이커머스와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는 상태이죠. 주로 쇼피파이와 우커머스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므로 핀테크의 전문성을 두고 있는 페이팔 입장에서 핀트레스트를 바라본다면 자사의 핀테크 서비스를 핀트레스트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 이커머스 쪽에도 깊이 파고들 수 있게 됩니다. 페이팔은 지금 보신 바와 같이 4억여 개의 등록 계좌 수를 자랑하고 있지만 블룸버그에 의하면 단 8천만 개의 계좌만 활성화된 상태로 한 달에 8번에서 9번의 빈도수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핀트레스트는 3억 8천만 명의 활성화된 유저가 있으며 이들은 하루에 37번의 핀트레스트를 사용한다고 하네요. 사람들은 핀트레스트를 통해서 쇼핑을 할 것이고요. 쇼핑할 때 페이팔의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서 결제를 하게 되는 것이니까 페이팔 입장에서는 활성화 유저에다가 사용 빈도수까지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물론 페이팔이 핀트레스트를 인수한다는 가정 하에서 말이죠. 지난번 핀트레스트 입장에서 만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주당 $70의 핀트레스트를 인수한다는 가격은 핀트레스트의 매출 성능을 대비해서 여전히 저평가에 인수하는 것이기에 과연 핀트레스트가 기쁘게 이 인수딜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그리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하기에 페이팔이 핀트레스트를 인수하든 못하든 인수 케이스를 배제해 두고 페이팔의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핀테크 경쟁사와 비교를 하기 위해서 PS 포워드 멀티플을 통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페이팔의 경쟁사로서 스퀘어 그리고 랜딩 클럽을 넣는다면은 페이팔의 PS 포워드 멀티플은 이렇게 8.93으로 스퀘어 그리고 랜딩 클럽보다는 고평가라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8.93이 여기 5.4와 3.1 위에 있죠. 그러면은 이들의 매출 성능을 바라볼까요? 아직 2021년이 다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2011년 매출을 예상하여 도출된 성장률을 기준으로 하여 3개의 기업에 어플라이 시키면은 페이팔은 2020년 대비 2021년에 20.2% 성장할 전망이고요. 스퀘어는 100.7% 그리고 랜딩클럽은 215.3% 정도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페이팔이 보여주고 있는 매출 성장률 대비해서 페이팔은 스퀘어와 랜딩클럽 대비 가장 고평가되어 있고요. 반대로 랜딩클럽은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페이팔에게 있어서 매출 성능도 중요하겠지만 아무래도 다른 성능보다는 수익을 추구하기 시작한 기업이기 때문에 순이익을 이렇게 기준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PE 멀티플을 한번 바라볼 것인데요. 지금 현재 페이팔의 PE forward 멀티플은 50.96으로 페이팔의 5년 평균 멀티플인 39.81보다 28%나 지금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페이팔이 지금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 멀티플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PS 멀티플 그리고 PE 멀티플 둘 다 보았으니 제가 애용하는 DCF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페이팔의 밸류에이션을 또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페이팔의 DCF 밸류에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출액, 순이익 그리고 프리 캐시플로우를 갖고 왔고요. 이들의 평균 비율을 앞으로의 매출액 그리고 순이익에 접목시켜서 미래의 프리 캐시플로우를 이와 같이 산출해 냈습니다. 과거의 성장률을 평균 잡았으니 적어도 제가 산출한 프리 캐시플로우는 펌핑되어 있지 않은 제법 보수적인 수치라고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프리 캐시플로우를 잡았고요. Required Rate of the Return은 7.5%, 페이팔의 부채와 현금은 이렇게 감안을 했고요. 페이팔이 영원히 성장한다고 했을 때 보수적으로 잡기 위해서 적어도 미국의 경제 성장률보다 낮아야 하므로 2.5%를 넣었습니다. 만약 미국 경제 성장률보다 높아지면은 페이팔이 미국이라는 나라보다 언젠간 커지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했을 때 페이팔의 적정 주가는 192.99달러이며 벤저민 그레이엄은 자신의 밸류에이션 모델에서도
보수적으로 주가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마진 오브 세이프티를 넣는다고 했으니 저 또한 페이팔이 좋은 기회로 생각되기에 10% 정도만 넣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페이팔의 적정 주가는 173.69달러이고요. 지금 페이팔의 현재 주가는 240.4달러에 위치하고 있으니 적정 주가로부터 약 25% 고평가, 그리고 마진 오브 세이프티를 가감한 상태에서의 적정 주가는 약 38% 정도 고평가라는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DCF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산출된 적정 주가는 그래도 제법 보수적으로 산출되었기에 이번엔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밸류에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코로나가 시작했을 때 이렇게 95.74달러밖에 하지 않았던 페이팔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34.1p 멀티플 아래인 29.07에 위치하고 있어서 저평가 위치에 있었는데요. 그게 201% 성장해서 288달러까지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가는 288달러에서 16.7% 정도 하락해 240.40달러에 위치했습니다. 지금 현재 P 멀티플 52.91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즉흥적으로 보시다시피 애널리스트들이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 멀티플인 34.1 파란색 라인, 그리고 페이팔 실적에 따라서 산출된 P 멀티플인 이렇게 24.3보다 한참 위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평가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오늘날 주가에서 페이팔이 16.4% 정도 더 하락한다면은 페이팔의 주가는 200.92달러 정도, 그리고 P 멀티플은 34.11 정도로 저평가 영역에 이제 막 들어서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DCF 밸류에이션을 산출한 192달러라는 적정 주가보다 조금 더 위에 있지만 DCF 밸류에이션은 제가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하기 위해서 페이팔의 평균 성장률을 앞으로의 성장률에 가감하여 넣은 것이기에 만약에 저라면은 200달러 때부터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여서 수량을 늘려가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DCF 밸류에이션을 포함해서 총 4가지의 밸류에이션 방법으로 페이팔의 밸류에이션을 해보았는데요. 비록 3일 사이에 10% 가까이 떨어졌다고 해도 여전히 고평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라면 여전히 보수적으로 페이팔의 주가를 바라볼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DCF 밸류에이션 템플릿은 멤버십 커뮤니티에 게시판에 올려놓을 테니 제 채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시고 싶으시거나 DCF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분들은 다운로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지금도 페이팔이 고평가라는 것을 알아보았으니 페이팔에 대해서 장기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우승할 수 있는 미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페이팔에 위치한 글로벌 디지털 페이먼트 마켓 사이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랜드뷰 리서치에 의하면은 페이팔 페이먼트 마켓 사이즈는 2020년 58.30조로 2021년부터 2018년까지 19.4%의 연평균 성장률로 성장할 예정입니다. 다른 기관인 Research and Markets에 의하면은 2021년부터 2016년까지 11.1%의 연평균 성장률을, 그리고 Report Linker에 의하면은 2021년부터 2016년까지 13.7%의 연평균 성장률로 성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률은 앞으로 사람들이 점점 스마트폰, 이커머스, 그리고 인터넷 보급률이 높아짐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기관마다 다른 연평균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지만 최대한 보수적으로 봐도 적어도 연평균 성장률 10%대는 이룰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 그래도 양호한 성장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러한 시장에서 가장 많은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회사는 어디일까요? 여러분들도 예상하셨듯이 페이팔이 약 50%의 시장 점유율로 그 어떤 기업보다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약 90만 개의 회사들은 페이팔을 포함해서 229개의 결제 회사들의 기술을 도입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페이팔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페이팔의 또 다른 축을 담당하고 있는 P2P 시장은 어떨까요? P2P 시장 또한 2021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18%의 속도로 빠르게 성장할 전망을 갖고 있고요. P2P에서는 젤레, 캐시앱, 그리고 벤모가 높은 시장 점유율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벤모가 참고로 페이팔의 P2P 플랫폼인데요. 보시다시피 벤모가 가장 많은 유저를 자랑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페이팔은 두 개의 시장에서 모두 높은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고요.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가장 확고한 성장을 꾸준히 할 수 있는 회사는 페이팔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페이팔에 대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페이팔은 지난 3일 동안 약 12% 하락했고요. 높은 거래량을 동반했기에 앞으로 이런 하락세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페이팔이 핀트레스트에 제시한 금액은 1주당 70달러밖에 되지 않기에 실제로 인수가 잘 진행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으므로 보수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핀트레스트의 인수가 잘 흘러가지 않는다고 했을 때 페이팔은 여전히 고평가라고 생각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페이팔은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로 생각되나 저라면 페이팔의 주가가 조금 더 저렴한 밸류에이션을 제시할 때까지는
그냥 기다려볼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